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최근에 이제 멀티비타민, 종합 비타민이라고 말 많이 하죠. 예, 저도 이제 그 종합 비타민이나 멀티비타민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그걸 좀 찾아보다가, 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 봤고요. 비타민 A, 그 다음에 비타민 B, 그 다음에 C, D, E, K, 이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용성과 수용성이라는 그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지용성이라는 거는 기름에 잘 녹는다. 그다음에 열에 강하다. 많이 먹으면 독성이다. 그다음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일 권장량을 가능한 한 지켜야 되고요. 수용성인 경우에는 물에 잘 녹고 열에 약하고 가다 먹었을 때도 소변으로 배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권장량을 초과를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B랑 제가 이제 B1에서 B12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타민 B랑 비타민 C, 우리 비타민 하면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용성입니다. 비타민 B랑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셔도 뭐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A랑 D, E, K 이런 것들은 지용성이라서 권장량을 꼭 엄수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그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죠. 베타카로틴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체내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으로 체내 흡수하는 거고 일 권장량은 1000, 만 아유, 뭐 성인 남자는 5000 아유, 성인 여자는 4000 아유라고 하죠. 비타민 A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시력이나 면역력을 증가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피부, 머리카락, 치아에도 좋다고 합니다. 부족하면 안구 건조증이 난다고 하네요. 비타민 A는. 가다 섭취하면 독성 때문에 어지럽고 그러겠죠. 예. 베타카로틴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체내를 흡수가 되는 거고요. 비타민 D는 이제 보통 이제 태양열, 강압성을 하면 비타민 D가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비타민 D, 최근에 이제 오피스에서 대부분 실내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태양 노출이나 강압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이제 부족 시 뼈나 뭐 생리, 자가 면역 질환, 당뇨, 심장병, 우울증, 특히 햇빛 많이 못 보면 우울증이 많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 비가 계속 오면 우울증이 많이 나잖아요. 다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예. 불면증 개선 효과. 예. 햇빛을 보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비타민 D가 많기 때문에 불면증이 개선이 되겠죠. 비타민 D는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의 개념이고요. 특히 이제 기름진 식사랑 같이 먹을 때는 흡수율이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일일 권장량은 1000IU가 되겠고요. 뭐 어떤 분들은 2000IU에서 5000IU까지 뭐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권장량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뭐 토코트리에놀 뭐 이런 그 화학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지용성이 되겠고 100mg 미만, 150 IU 미만으로 좀 드셔야 됩니다. 그 뭐 천년이니 합성이니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뭐 천년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포막 유지에도 필요하고 항산화 물질, 특히 적혈구를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비타민 E가 합니다. 부족 시는 적혈구가 응연이 되거나 근육, 신경세포 손상, 생식 저하, 각종 신경질환, 빈혈 등이 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K. 비타민 K는 뭐 K1, K2, 필로키논, 뭐 메나키논 이런 용어를 씁니다. MK4, MK7. 자, 이것도 혈액 응고라든지 칼슘 조절, 뼈와 치아 형성, 뭐 심혈관 질환, 그다음 기억 개선, 알츠하이머 이런 데다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당 조절이나 당뇨병 발병 위험에도 감소가 됩니다. 부족 시 혈액 온도나 골밀도 감소, 장내 세균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 B와 비타민 C에 대해서
비타민 B랑 비타민 C는 40 넘어가면 좀 어느 정도 약으로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마그네슘도 꼭 섭취를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코큐텐, 코엔자임, 뭐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타민 B는 비타민 B1, B2, B3, B5, B6, 7, 9, 12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비타민 특히 비타민 B2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면 소변이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고요. 특히 피부 재생 염증 예방에 좋고 뭐 안구랑 각막 건강, 녹내장 뭐 이런 데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통이나 편두통에도 완화가 되고요. 빈혈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는 활성용으로 먹게 되면 그냥 먹게 되면 비활성형이라서 활성용으로 이제 간에서 이렇게 변환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활성형으로 이렇게 나온 특정 성분들이 있어서 활성형으로 먹으면 바로 흡수가 되고 위에 부담도 적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B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입 주위에 뭐가 나죠. 피곤하면, 입 주위에 뭐 납니다. 저도 뭐, 구내염, 설염, 뭐, 구순염 이런 것들 피부에 뭐 나고, 피부 건조해지고, 엄청 피곤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비타민 B2를 먹게 되면 효과가 많은데, 400mg 이상, 하루에 400mg 이상 섭취할 때는 설사가 발생한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후에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설사라든지 그런 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1은 티아민. 특히 이제 최근에 벤포티아민, 프루시엘티아민, 비스벤티아민 여러 가지 티아민 종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티아민만 해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일 무난한 게 이제 위장장애나 부작용이 적은 벤포티아민이 최근에 많이 비타민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활성형으로도 이렇게 제품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피로회복, 세포에너지, 신경계 근육, 참을미나 대상포진에도 좋다고 하네요. 이것도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좋아서 알츠하이머에도 예방이 됩니다. 결핍시, 식욕 저하, 피로감, 소화불량, 우울증, 신경감인 등 술 많이 먹게 되면 B1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 특히 B1 꼭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쉘티아민 어떤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 프리쉘티아민으로 비타민 B1이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리쉘티아민이든 벤포티아민이든 뭐 제조사의 그런 공법이나 이런 것들의 화학 성분이 다른 경우지 뭐 같은 비타민 B1의 티아민 성분입니다. 권장량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남성은 뭐 활성용으로 50ml에서 100mg, 비타민 B2는 하루에 1.5mg에서 여성은 1.2mg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B3, 최근에 노화 방지, 그 다음에 항염, 항암작용, 그 다음에 뭐 젊어지게 하는 그런 나드, 니코틴산, 나이아신, 니코틴산 이런 것들이 B3랑 연관이 되고요. 맥스는 35ml인데 15ml 전후로 하루에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나이아신, 니코틴산 이런 것들. 근데 요게 이제 통풍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혈전이나 혈압약 먹는 사람들은 의사분들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B5 판토펜산이라고 하죠. 판토펜산은 하루에 5mg, 10에서 100mg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일 권장 5mg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의사분들 중에서 제가 뭐 꼭 이게 얼마다라고 하기보다는 권장량을 여러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5 스트레스. 아, 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아, 콜라겐, 피부, 수분 필요해. 그럼 B5 드셔야 됩니다. 부족 시. 아, 되게 졸리고 피부염이나 손발저림. 아, 나 자고 일어나면 손발이 저려. 다 B5랑 상관이 된 겁니다. B5. 그다음에 B6는 피리독신이라고 하죠. 피리독신. 피리독신. 아, 권장량은 1.3mg 정도가 되겠고, 이것도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단백질 대사, 그 다음에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피리독신, B6 피리독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용량 복용 시 다리 감각이라든지 신경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피리독신은. 그 다음에 비오틴, 비오틴은 B7, 비오틴이라고 하죠. 또 탈모라든지 손발톱, 부서짐 이런 것들이 그 B7이랑 연관이 되고요. 이 비타민 B7은 비타민 C랑 같이 복용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혈압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비타민 B9, 엽산, 폴산이라고도 하죠. 예, 얘네들은 비타민 B9 같은 경우에 세포 분열이나 성장에 필수 요소이고, 뭐 임신 시도 뭐 따로 챙겨서 먹는다라고 하죠. 폴산, 엽산. 임신하면 먹게 되겠죠. 예. 뭐 일단은 B9은 엽산, 폴산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B12. 아, 중요합니다. 이거. 나 어깨 뭉치고 신경통, 피로 회복이 안 돼. 빈혈도 어지러워, 우울증, 손발 저리거나 땡길 때. 야, 이 B12는 약간 붉은빛을 띠고요. 피로 회복에는 B12가 직방입니다. 예. 그래서 뭐 DNA 합성, 신경 문제, 세포 분열, 빈혈 이런 게 결핍 시 발생이 되기 때문에 B12 꼭 드셔야 됩니다. B12. 아, 피곤한 사람 B12 좀 양 많이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B12는 코발라빈, 시아노코발라빈, 아데노치코발라빈, 뭐 메치니코발라빈 여러 가지 발라빈으로 끝나는데 얘네들 이런 그 종류들이 많습니다. 또 종류별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발라빈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라빈 어쩌고 저쩌고 하면 B12라고 이건 피곤한 거랑 연관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 C. 비타민 C의 권장량은 1000mg에서 5000mg입니다. 뭐 특정 제약사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있죠, 영국산 그거 빨간색 그거 뭐 다들 많이 먹더라고요. 비타민 C랑 비타민 B랑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노화 방지, 피부 비냉, 항바이러스의 작용, 항산화 작용, 늙는도 방지하는 비타민 C. 비타민 C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근데 산화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은박지로 호일 포장을 해서 보관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C. 보관 관리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또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뭐 글루코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 유기산 마그네슘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도 뭐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그다음에 화학 성분에 따라 뭐 분자 기호가 되겠죠. 마그네슘은 1일 권장량이 400에서 600mg. 이거 부족하면 눈 자꾸 떨리죠. 편두통, 머리 아프죠. 스트레스 많고, 잠 안 오고, 두통. 특히 고혈압에 좋다고 하네요. 저는 마그네슘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먹게 되면 위장장애나 변비 설사가 올 수 있고요. 항생제랑은 같이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코큐텐, 코엔자임, 에너지 생성이나 항산화제에도 좋다고 합니다. 추가로 코엔자임이나 마그네슘, 오메가3 등 추가 제품이라든지 특성들에 대해서 좌우 정리를 할 건데요.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정보가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